뚝 떨어진 찬 공기 속에서도 그때 우리는 아직 가을을 잊고 있었다. 벌개진 얼굴로 애꿎은 소매끝만 잡아당기다 마주친 너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은 채 발을 종종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한 두 눈을 피하지 않았고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추운 사람들처럼 붙어 다녔다. 여러 계절을 함께 지나며 나른함의 기지개를 켰고 그늘을 찾아 열심히 걸었다. 어둠이 내리고 마침내 반짝이는 것이라고는 마주한 두 눈뿐일 때면 언제나 무르익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이유 아닌 이유로 들떴던 밤이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고 거리의 옷들은 다시 조금 더 길어지고 두꺼워졌지만 이제 나는 가을을 입을 줄을 몰랐다. 뱉을 줄도 몰랐다. 우리는 모두 가을을 좋아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줄도 모르고 기다렸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에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한 주를 쉬고 이렇게 2주 만에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본업에 충실하는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녹음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롭게 구독을 하게 된 분들이 꽤 많이 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들어왔던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에나를 알게 된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그 사이에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 오늘 녹음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1시간 반의 거리를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정말 차가워진 손끝을 얼마나 열심히 매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요.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9월부터 손끝이, 발끝이 얼어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손이,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새, 언제 가을이라고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자타공인 에나가 가장 사랑하는 가을과 참 어울리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만추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만추는 정말 제가 깊이 몰입하게 된 정말 몇 안 되는 영화들 가운데 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마 눈치채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프롤로그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곳에서 불리우고 있는 이름 에나도 바로 이 만추에서 등장하는 정말 사연이 많은 여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배우는 탕웨이와 현빈이고요. 저는 이 두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예쁘고 잘생긴 얼굴도 한몫하겠지만요. 제가 이 두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연기하는 그 작은 움직임으로 연기하는 그런 섬세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호감이 한 3배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DJ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배우의 목소리가 참 좋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둘의 대사가 거의 서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 영화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개봉일은 2021년 2월 17일인데요. 정말 오래된 영화죠. 벌써 11년 전의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영화인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 회자되고 사랑받는 그런 작품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우리 이 아주 오래전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화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 녹음을 들은 후에는 댓글이 주르륵 저도 이 영화 좋아해요 라는 그런 말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째 감옥에 수감 중인 애나는 어머니의 부고로 3일 동안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시애틀 버스 안에서 쫓기듯 차에 올라탄 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훈과 사랑과 오늘을 잃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애나. 조금도 닮아있지 않은 이 둘이 시애틀에서 함께 우연히 하루를 보내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줄거리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지 또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된 계기는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아버지의 추천이 있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감성적이신 분인데 저한테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신 건 아니었고 저희 언니에게 연기를 한다면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거다. 두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영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영화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언니가 추천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언니보다 제가 먼저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된 것도 만추였던 것 같아요. 늦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사 온 이 집에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가을에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정말 그 TV 화면 속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가까이 집중하면서 한 호흡도 늦추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따라가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에나야라는 그 탕웨이가 연기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서늘한 눈빛과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뭔가 언젠가 저 또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낯선 인물에게서 나를 본 것 같아서 아마도 그 영화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손끝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면 저는 그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진 애나의 얼굴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영화와 함께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첫 씬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제 얼굴이 멍과 눈물로 얼룩진 애나가 거리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 더 멀리 달아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쫓기듯이 도망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대사 속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애나는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이제 남편을 살해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계획으로 살해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우발적으로 그렇게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나는 감옥에 7년 동안 수감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범수로 조용조용히 생활을 하던 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고 또 가족들의 보석금을 통해서 72시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영화가 시작된 후로 대사 없이 그냥 눈빛과 행동으로 계속 애나가 움직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첫 대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애나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알겠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탕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중저음, 그 차분함과 또 처연한 느낌이 맞물리면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을 여러 그 인물의 고단한 삶과 어려움들이 그 목소리 한마디에서 딱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허락된 애나는 시애틀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건 또 있는데요. 제가 너무 영화를 쪼개쪼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자신이 죄수복을 벗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본인이 죄수였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나는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해요. 버스에 올라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쫓기듯이 또 달려오는 인물 훈이 딱 올라타서 차비가 없는 거죠. 이제 갑자기 차에 올라타게 됐으니까. 그때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애나와 눈이 마주치고 애나에게 차비를 빌리면서 그들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남녀가 어디론가 향하는 이동수단 안에서 처음 만나서 나란히 대화를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장면들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클리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포 선라이즈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만남이었어요.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그 둘이 굉장히 통통 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티키타카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 둘의 티키타카는 훈의 일방적인 애나를 향한 호기심. 애나는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상태겠죠. 그래서 천해지만 천해지지 않는 그런 또 재미난 그런 티키타카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둘은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제 시애틀에 도착해서 훈은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연락하려고 하지만 애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애나가 집에 도착했지만 가족들은 조금 반기는 듯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애나를 위로하거나 사랑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애나의 사인이 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반가움과 혼란한 마음이 있는 애나에게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의 대화를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애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함께 떠나기로 했던 그 날에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영화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남자와 가족들을 떠나서 애나는 잠시나마 자유를 즐겨볼 생각으로 시애틀 거리를 돌면서 쇼핑을 하는데요.
그때 화려한 옷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쇼인들을 바라보는 애나의 눈빛이 정말 뭐랄까요? 음, 굉장히 서글프면서도 뭔가 초연한 느낌을 주는,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애나가 이제 뭔가 결심했던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귀를 뚫습니다. 귀걸이를 보고 뚫리지 않은 자신의 귀를 직접 뚫게 되죠. 그런 급하고 조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나는 지금 무언가 숨기고 싶겠구나.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단 3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잠시 거울을 보면서 자유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녀 위치를 체크하는 전화가 감옥에서 걸려오죠. 그때 그녀는 길에서 딱 긴장한 채로 바짝 서서 자신의 죄수번호를 얘기하고 위치를 밝힙니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되죠. 아, 나의 신분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감옥이고 나는 죄수이지. 그래서 그녀는 공중화장실에 그 옷을 바로 다시 버리고 자신이 입었던 그 낡은 바바리 코트를 다시 입고 나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이라기보단 제가 영영 앞으로 또 감옥에 갈 일은 없어야 할 테고 없겠지만 저도 이따금 저의 공허한 눈빛, 공허한 마음, 또 뭔가 석연치 않은 비밀들을 숨기고 싶어서 일부러 더 밝은 옷을 입고 쾌활한 목소리를 하고 또 밝은 얼굴을 하고 사람들 속으로 뚝 뛰어들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뭐 시끄러운 공연장을 찾기도 했었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또 털썩 주저앉아서 아, 오늘도 진짜 나는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 하나를 보는데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따로 스크립트를 써오지 않고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주를 쉬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스크립트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애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티켓을 끊을까 말까? 그런데 어디를 갈 것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애나가 갈 곳은 없었죠.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줄을 몇 번이고 섰다가 나왔다가 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시 현빈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훈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훈은 애나를 반가워하면서 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계속 추파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때 애나가 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잘래요? 이때 애나의 마음은 자고 싶다라는 마음은 절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훈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지? 그래, 그런 거라면 어차피 나는 곧 돌아갈 몸.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에 없지. 그렇다면 이 사람과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체념적인 생각, 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한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 갈망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애나는 혼이 자신을 안는 그 순간에 정말 막
뭐라고 할까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를 막 껴안고 부비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보여지는 정말 집약적인 장면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훈을 결국 뿌리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애나는 짐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상처가 이런다고 해서 채워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나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맞지도 않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는 잠시 당황을 하지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긁지 마요. 더 나빠져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애나가 갑작스럽게 귀걸이를 보고 자신의 귀를 뚫었다고. 그래서 잔뜩 부어오른 그 귀를 애나가 막 긁고 있을 때 훈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긁지 말라고. 저는 이 장면, 이 대사가 굉장히 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자가 어떤지를 보고 여자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섬세함, 또 따뜻함. 비록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그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애나는 그때 훈에게 경계심을 푸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죠. 그런 애나에게 훈은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내자고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랑 있는 거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대사가 애나의 외로움을 훈이 알아차렸구나. 또 훈에게도 내면의 외로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랑 있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혼자 보내는 시간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는 대체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또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이렇게 가을이 오면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훈이 애나에게 하는 누군가랑 있는 거 좋잖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저 애나도 네 맞아요 좋아요 함께 있어요 라고 할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몰라요. 훈은 자긴 훈이라고 얘기하지만 애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느 레스토랑에 갑자기 들어가서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웨이터가 딱 이렇게 앞에 섰을 때 훈이 거짓말을 해요. 오늘 내 생일이다. 여기 있는 내 와이프가 여기를 예약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웨이터가 딱 물어보죠. 이름을. 뭐라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예약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애나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애나 첸이라고요. 그제서야 애나의 이름을 알게 된 현빈은 더 애나가 알고 싶어졌을 거고 죄수번호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참 오랜만에 이야기했을 애나는 그 순간 눈앞에 있는 이 남자와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알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둘은 함께 오리버스도 타고 범프카를 타면서 정말 귀엽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듯한 연인의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둘이 막 이렇게 시애틀을 관광하듯이 여러 코스들을 따라가다가 범퍼카를 타게 되는데 이 범퍼카를 타는 와중에 그 밖에 서 있는 연인을 보면서 현빈이 먼저 뭔가 그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멋대로 대화를 만들어서 장난을 치게 돼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있기 때문에요. 그때 애나는 훈을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자기도 그 역할극에 동참하게 되죠. 막 이런저런 사랑 싸움, 이런 서운함, 좋아하는 마음들을 고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다가 애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나요? 날 따뜻하게 쳐다봤었어요. 이렇게요. 당신은 원래 나를 따뜻하게 쳐다봤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봐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후는 놀란 눈으로 애나를 보면서 아니에요. 나는 늘 똑같이 당신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후는 애나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애나가 딱 입을 뗐을 때 그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 나를 다시 그렇게 봐달라. 이미 지나간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애나는 훈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참 재밌게 그려지는데요. 훈은 한국 사람이고 애나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훈은 애나에게 중국말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안다. 하오. 좋다는 뜻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좋지 않다는 뜻이죠?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애나 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이. 좋지 않다 뜻은 화이예요. 좀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할 것은 가을철이라서 목이 너무 건조해서 제가 지금 사탕을 문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발음이 셀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중국에 자주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후는 완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애나에게 아니다, 화해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애나는 중국어를 모르는 훈에게 안심한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슬슬 하게 돼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남편과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멀어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슬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이라고 이야기하는 훈, 또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슬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오라고 이야기하는 훈, 저까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에 자꾸 좋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깐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그런 틈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애나는 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애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외국인인 훈에게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처럼 엇갈리는 대답을 하는 것. 그 엉뚱한 설정이 이 둘이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계산 없이 알고 싶어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참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 우리에게는 언어가 다른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속속들이 알아서 나를 깊이 뭔가 읽어주는 사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굳이 나를 해석하려 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그저 내 눈앞에서 내 눈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라는 그 눈빛을 보내주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온전한 사람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속마음을 잘 이야기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의견을 두려움 없이 막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속마음, 나의 서운함, 슬픔, 어려움을 고백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자는 정말 잘해요. 뭔가 총대를 메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잘하는 편인데, 나의 어려움, 속상함, 슬픔, 그런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꺼내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30이 되어서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도 혼처럼 내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둘이 하루를 보내다가 후는 또 어디론가 전화를 받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나에게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 공간에 거기서 나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예나는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훈이 알아요. 당신이 거기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달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사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할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애나 또한 훈이 나와 함께 지금 어디론가 가지 않고 여기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나는 훈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지 않아서 다시 떠났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훈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가 떠난 것을 발견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엄마의 장례식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애나는 그곳에서 상복을 입은 채로 한때 사랑했던 동네 오빠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묵례를 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체념한 듯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훈이 장례식장에 찾아오게 되고 상황은 조금 더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애나를 위해서 그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훈을 거슬려 했던 그 첫사랑 오빠는 훈을 보다가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구나 그 사실도 모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훈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애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게임은 하지 말라고 훈이 왠지 바람둥이일 것 같은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때 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나를 웃게 하는데 왜 하면 안 돼? 왜 더 알아야 돼? 음, 여기서 사람을 사귈 때 뭔가 계산을 하면서 음, 내가 애나를 만나기로 했지만 그곳에 가면 나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랑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면서 결국 애나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남자와 달리 여러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애나를 웃게 하고 싶고 애나를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뭘 더 알아야 돼? 하는 훈. 그 둘의 차이가 보이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싸움은 감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막 멋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잡아 뜯으면서 싸우게 돼요. 그때 애나가 와서 말리게 되죠. 그때 훈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내 포크를 썼다고. 그냥 아무 핑계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애나가 엉엉 울면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포크를 썼냐고. 이 포크는 그 사람의 것인데 왜 사과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면서 울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쌓여있던 자신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슬픔과 애정을 그 애정범벅에 된 눈물과 울분을 쏟아냅니다. 저 그 장면에서 같이 울었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나라는 인물이 내내 차분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다가 마침내 폭발하는 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크게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애나에게 그 남자도 결국 울면서 사과를 해요. 애나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마 그 둘의 마음 속에서 서로가 주고받은 그 사과의 의미는 그 둘만 알 테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애나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슬픔과 서러움을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애나는 감정을 다 쏟고 마침내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애나를 데려다 주고 후는 버스에 올랐던 애나에게 손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애나도 아닌 척하지만 훈과 헤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워 보여요. 왜냐면 자신을 그토록 제대로 읽어주려고 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멋지게도 훈이 다시 애나 옆으로 옵니다. 원래 타지 않아도 되는 버스였지만 다시 애나 옆에 앉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애나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이곳에선 식당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때 애나는 훈에게 나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곳에 내 미용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인사가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둘이 이렇게 평범하게 만난 사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관객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게끔 몰입하게 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편안해진 상황 속에서 버스는 출발을 하고 그러던 중에 안개가 너무 심해서 더 나아갈 수 없어서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훈은 영화 속에서 내내 쫓기게 되었던 어떤 상황 속을 통하여서 누명이라는 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애나와 함께할 수 없음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애나가 있는 곳으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애나를 붙잡고 아주 긴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보았는데 이 키스씬이 한국 영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키스씬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알게 된 분들도 꽤 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원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정말 서로에게 사무치는 그리움과 어떤 애정을 정말 가득가득 품고 그 인물이 되어서 원테이크로 길게 키스씬을 찍게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키스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하거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절박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키스씬이었거든요. 마치 입술로 또 얼굴을 부비는 그 감각으로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 온기와 이 순간의 감정들을 뭔가 조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랜만에 녹음하려고 하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를 꼭 보게 되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한 키스를 나누고 훈이 애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오는 날에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그때 버스에 잠들어 있던 애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애나가 이제 여기서 헤어지게 될 때 내가 훈을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스를 나누면서 훈이 나에게 했던 말, 우리 당신이 오는 날 다시 만나요. 그 말을 정말 약속처럼 붙잡으면서 버스에 올라탄 거죠. 그때 애나는 긴장이 풀려서 잠에 빠지게 되는데 다시 올라타야 하는 훈은 그 누명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버스에 타지 못합니다. 버스가 이제 곧 출발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애나는 잠에서 깨고 옆에 훈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훈에게 돌려줬던 시계가 자신의 손목에 다시 채워져 있는 걸 보면서 그가 왔다가 다시 갔구나. 뭔가 오지 못할 곳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애나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영화는 2년 후가 되어서 애나가 출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훈이 말했던 것처럼 그와 헤어졌던 버스 정류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하염없이 훈을 기다리는 애나가 보입니다.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기도 했지만 가끔 문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애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얼굴이 되어서 다시 물끄러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잔을 바라보기도 하고 손끝을 매만지면서 초조해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애나가 혼자서 안녕,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인사하고 혼자 미소 짓는 애나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훈과 애나는 만났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나는 그토록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 쉽게 시간을 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훈이 올 때까지 애나는 매일매일 그곳에서 훈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서늘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면서 훈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생기를 머금는 얼굴로 훈을 마주하게 됐을 거라고, 마침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오랫동안 사무치게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다 아는 마음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애나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첫사랑 남자는 결국 오지 않았고 또 그 상처로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이후에도 운명처럼 마주한 훈에게 또 다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는 또 나를 기다리라고 하네. 그런데 그럼 기다리지 뭐 하고 또 기다리는 애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애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애나가 진짜 이 영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말도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목이 메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화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늦은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만추라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요. 이 가을에 이
이토록 짧은 계절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이유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기다려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가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저와 함께 영화 속을 산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